1번. 자, 한번 봅시다. 뭐 간단한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A의 값을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A는 아시죠? 3하고 여기 2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6제곱근 10이 돼요. 그래서 10의 6분의 1, 그치? 그리고 B는 뭐 그냥 이거는 2분의 1이 되겠고, C는 여기도 2가 되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되면 3하고 2니까 뭐가 되는 걸까? 28에 뭐가 되는 걸까? 6제곱근 28.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예, 28에 6분의 1이 돼줘야 되겠지. 그러면 6분의 1, 6분의 1 같은 거니까 C가 더 큰 거는 맞겠고, 그죠? 그러면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5에 6분의 3이 되는 거니까 5의 3승에 6분의 1, 그치? 그럼 125의 6분의 1이니까 B가 제일 크겠네. 그래서 얘가 1등, 2등, 3등. 그래서 BCA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간단한 거지? 2번도 그래. 자, 2번은 선생님 딱 봤더니 9하고 3하고 일치를 시킬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걸 맨 처음에 잘 봐야 돼. 그냥 막 계산하면 안 돼. 그래서 로그 선생님이 3의 제곱이죠. 근데 제곱은 앞으로 나갈 테니까 선생님이 요거는 2분의 1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A 3승 B, 그죠? 는 1 더하기 로그 3의 AB,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아시죠? 지수로 올립시다. 그렇게 되면 밑이 3, 3 같으니까 요거 좀 정리 한번 해볼까? 1은 로그 3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3의 AB. 그러면 결론적으로 되면 로그 3의 3AB가 나오겠네요. 근데 그게 같은 거잖아. 그래서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죠? A3의 B에 여러분 3분의 1이 돼줘야 되겠고, 얘는 3의 AB가 돼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AB의 3분의 1이 되겠고 3AB가 되겠고, 얘랑은 약분이 되겠고요. 그렇죠? 선생님 잘못했구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었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가 조금 잘못했어. 그럼 A의 2분의 3의 B의 2분의 1이 되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얘가 지워지면서, 그쵸? A의 2분의 1이 돼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요거는 B가 지워지면서 3의 B의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 또 됐죠? 양변 한번 제곱해 볼까요? 제곱을 하게 되면 A는 9B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선생님 B분의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B분의 A는 9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기본 연산만 할 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방금 뭐 여러분들은 더 선생님보다 더 짧게 풀었겠지만 선생님이 혹시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번으로 넘어갈까? 3번은 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라고 되어 있죠. 그쵸? 만나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2가 된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 자, x좌표가 만나는 x좌표가 2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2가 교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2의 값과 g에다가 2를 넣은 값은 만난다라고 되는 건 교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3의 f에다 여기가 대입하게 되면 여러분 9가 돼야 되겠고요. 2를 대입하게 되면 3의 영제곱이니까 1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는 몇이 나온다? 8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닫힌 구간 1, 3에서 fx, gx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우리가 fx, gx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3의 x에다가, 그쵸?
3의 2-x에 더하기 8이 돼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그쵸? 3의 2-x 더하기 x가 되는 거니까 3의 그쵸? 제곱이 돼줘야 되겠고 8 곱하기 뭐야? 3의 x가 돼줘야 된다. 그렇죠? 한번 정리해 보면 8 곱하기 3의 x에다가 더하기 9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x의 범위가 1하고 3 구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얘기는 자 보세요. 밑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는 선생님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작은 값을 넣으면 작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소값 그리고 최소값을 넣게 되면 당연히 범위 중에 가장 작은 값 1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정의한다고 되면 8 곱하기 3 더하기 9가 되겠죠. 계산팔이 24니까 답은 33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증가함수 밑을 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함수니까 작은 값을 넣으면은 더 그래프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건 1이 되겠고 3이 된다고 되니까 요 점이 최소값이 되겠고 요 점이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4번은 지수 방정식이네요. 근데 밑을 같게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밑을 같게 할 수 있잖아. 2에 x-6이 되겠고 4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2에 마이너스 2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x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의 x-6은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고 2x 제곱 x 마이너스 6 그쵸? 는 0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모든 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되는 거니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선생님이 이게 플러스군요. 그쵸? 이걸 넘긴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쓴 거예요. 그쵸? 근각계수의 관계 아시죠? 자, x제곱에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얘기되면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도 참 많이 쓰는 건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선생님도 참 이거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꼭 뭐라고 하지? 곱셈공식 변형으로 해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좀 요긴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쵸? 필기해 놓고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자 fx가 나와 있고요. x 이퀄 a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그 a와 최대값 m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봐줘야 되는 거는 선생님 여기를 보란 말이지. 5분의 1이잖아.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네. 감소함수가 되는 거니까 난 최대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도 방금 했지만 이 지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를 가지려고 되면 여기를 거꾸로 가장 작은 값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수에 나는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전체 값의 최대를 원해. 그런데 감소함수네. 그러면 지수가 가장 작은 값을 넣을 때 가장 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이제 그 발상으로 하면 문제를 대략은 답은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왔잖아. 그치? 2차 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모든 2차 함수의 특징은 꼭지점이 갖고 있거든. x-2의 전체 제곱이 된다고 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요점의 좌표가 몇이 나올까? 2,3이 돼준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값의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fx는 5분의 1의 이 2차 함수 중에 이 2차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을 가장 최소값을 넣어줄 때 뭐가 되는 거지? 최소값을 넣어줄 때 가장 크게 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죠.
그래서 그쵸? 답은 그래서 125가 나오는 거죠. 뭐일 때 이게 최대값 라지 m이 돼줘야 되겠고 스몰 a가 아까 몇 나왔죠, 여러분? 2일 때잖아요, 그쵸? 2일 때. 근데 책에서는 뭘 그라고 돼 있죠? m 더하기 a가 되는 거니까 127이 된다는 거지. 자, 여기에 키워드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감소함수에서 최대값을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지수가 가장 거꾸로 작은 값을 넣어줘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6번 밑에 있나요? 네. 6번도 뭐 비슷해요. 아까 얘기 풀었던 2번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밑을 통일을 시키는 거죠. 자, 선생님, 아이고요. 자, 여러분, 로그에 선생님이 3의 2분의 1이잖아요. 자,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주의사항이 뭐냐면 2분의 1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 2분의 1이 나가는 거 나갈 때는 여러분 2분의 1분의 1로 나가는 거죠. 항상 저기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로그 a의 m제곱의 b의 n은 요거를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죠? m으로 나가는 거죠. 분모로 나가는 거죠. 얘는 분자로 나가는 거죠. 로그 a의 b가 된다라는 거. 그치? 그럼 로그 3의 a가 되는 거게 되겠고 얘는 자 9가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가 바로 2분의 1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A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2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위로 올리면 2죠. 로그 3의 A의 제곱. 그지?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요거를 거꾸로 여기다 올려주자고. 그러면 A의 2분의 1에 B의 2분의 1이 돼줘야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A 제곱은 뭐 나와? A의 2분의 1에 B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A의 아시죠? 요거 나눠주게 되면 빼겠지? 2분의 3이 되겠고 B의 2분의 1 양변 제곱할게요. 그럼 요거부터 제곱해주면 B가 돼야 되겠고요. A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세제곱이 되어줘야 되겠죠. 얘는 답은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2번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한번 연습 꼭 좀 해봐야 됩니다. 7번 학생들이 좀 낯설어 할 수 있는데 이 문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얘기는 그거예요. 부등식에서 밑을 갖게 할 수 있냐 없냐가 일단 중요한 거 아니겠어? 아까 뭐가 되는 거야? 요 지수도 뭐 로그도 그렇지만 얘를 갖게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갖게 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하면 아니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3-2 루트 2는 말이죠.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맞죠? 전개하게 되면 이거 전개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2에 빼기 2 루트 2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거지. 그럼 요거 키워드만 알면 뭐 답이 끝나겠지. 루트 마이너스 1에 m이 돼줘야 되겠고 쟤는 뭐 나올까요 여러분? 얘를 자 3-2를 방금 봤죠? 요거죠? 루트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거기에 5 마이너스 n제곱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 얘는 그런 의미에서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부등식이 됐는데 밑을 통일을 시켰어.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부등호를 그대로 지수에서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증가 감소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죠. 클까요? 그렇지 않죠. 루트 2는 대충 1점 몇이잖아요. 거기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건 무슨 얘기야? 1보다 작네? 루트 2 마이너스 1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네?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감소 함수인데 그러면 부등호를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돼서 10-2n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는데 선생님 먼저 하나 좀 얘기해 주면 여기 또 뭐야? 자연수 mn이라는 말 있지. 이 정도 가면 나중에 가면 대입을 해야 돼.
그 생각을 먼저 갖고 있으라고. 그래야지 이런 식이 관계 시간 하나고 미지수가 두 개인 식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선생님이 뭐를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선생님 봐봐요. 선생님은 n 대신에 1을 넣어볼게. 자연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1 넣어보면 뭐가 되냐면 m은 8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러면 m 값은 또 자연수니까 1, 2, 3, 4, 그쵸? 1, 그쵸? 1, 2, 3, 따따따따따 8. 그래갖고 왜 뭐가 나온 거야? 8개가 나오겠죠? 그럼 n이 2가 된다고 되면 m은 몇이 될까? 6이 되겠네. 그럼 여기에 또 m의 값은 1, 2, 3, 2씩 줄어드는구나. 그쵸? m이 3이 된다고 되면 m은 4 이하. 그래서 4개, n이 4이면 m은 뭐야? 2 이하. 그 다음 n이 5가 된다고 되면 m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10이 아니죠 여러분, 0이지. 0이 되는 건데 이 값이 될까요? 되지 않겠지. 자연수 범위가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8개, 6개, 4개, 2개 이렇게 갖춰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답은 몇 개냐? 예, 토탈 20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8번. 뭐 8번은 아까 선생님 앞에서도 푼 건데, 그렇죠? 연습하기 좀 좋죠? 왜냐면 똑같은 내용이네. 자, 밑이 3분의 1이에요. 닫힌 구간에 돼 있어. 최대값이 27 나온다고.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감소 함수네? 최대네? 그럼 오히려 제일 작은 값을 넣겠지. 그래서 얘는 선생님 F2 값이군요.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F2가 여러분 2를 넣은 값이 뭐가 되냐면 3분의 1에, 그렇죠? 2를 넣게 되면 4 마이너스 a가 돼. 그게 바로 27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a 빼기 4가 되겠고, 얘는 3의 3승이 되는 거니까 a는 몇 나올까요? 여러분 7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드디어 요 값을 구했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돼 있어. 최소값은 거꾸로 알 수 있지.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 제일 큰 값 3을 대입하세요. 3분의 1에 3을 대입하면 6-a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a 값은 이미 몇이 나왔다? 7이 나오는 거지. 7이 나와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된다? 3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요 두 개를 곱한 값이 선생님 몇 나올까? 21이 나오겠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밑을 보고 선생님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반드시 판단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9번은 선생님이 9번은 여기가 조금 잘못됐네요. 우리 선생님 여기 교재에서 곱하기죠? 예,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B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먼저 체크해 줘야 되는 게 가조건을 한번 해봅시다. 뭔진 모르겠지만 로그 2에 여기 파란 부분을 계산했더니 1이 나오는데 1은 밑과 진수와 같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요 값이 2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로그 4의 a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몇이 될까요? 뭐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4의 제곱에서 선생님 a는 16이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a가 16이 나오는 거면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 곱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 a의 5에 곱하기 로그 5의 b의 값을 한번 선생님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봤더니 선생님 일단 계산하기 전에 요게 좀 보이거든. 5하고 5가 보이거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잖아. 그러면 나는 이거를 밑변환으로 한번 죽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밑변환 공식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로그 a의 b는 두 개로 쪼개줄 수 있어. 로그 밑을 똑같은 밑을 주고 뭐가 되는 거죠? b의 a에 이런 식으로 찢어질 수 있잖아. 이거 하자고.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 뭐 로그는 선생님 아무 로그로 잡아도 되겠죠? 로그 선생님 뭐가 되는 거야? 10의 a 상형 로그니까 밑에 안 쓸게요. 5 곱하기 로그 5 로그 b 얘랑 지워지겠지.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로그 A의 로그 B가 되니까 밑이 같으니까 그냥 뭐야 로그 A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좀 익숙해지면 이걸 그냥 지우세요. 그래갖고 두 개 합치시면 되겠죠. 로그 A의 B의 값이 여러분 몇이 나온다? 2분의 3이 나온다. 그치? 그러면 따라서 B는 요거 알죠? 전환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수로 전환하세요. 그럼 A의 2분의 3을 갖겠죠. 그럼 A가 16이 아니겠어요? 16이 A가 16의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럼 2에 그쵸?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얘가 2의 4제곱이 돼줘야 되겠고 그리고 2분의 3이 돼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2의 6제곱 맞죠? 그럼 32, 64가 돼줘야 되겠어.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몇이 나올까? 80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식을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선생님이 요거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치?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좀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선생님이 문제를 풀 텐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안 해본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치환을 하겠다라는 건 좀 감이 보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첫 단계, 첫 스텝을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선생님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2x-2의 마이너스 x를 선생님은 뭐가 되는 거죠?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자, 방금 선생님 뭘 했냐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함수잖아요. 방정식이잖아요. 지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범위가 나와야 돼요. 항상 뭐가 되는 거죠? 범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10번의 문제는 그렇고요. 나중에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치환을 했을 때는 항상 범위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원래 만약에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를 치환을 한다고 되면 만약에 이거는 산술기하를 쓰면 되거든. 그럼 얘가 뭐 a 더하기 b라고 하면 2루트 ab 이런 식이 돼서 그 ab 대신에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2의 루트 1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최소값을 2라고 놓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엄청 중요하거든. 근데 이거의 범위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를 선생님이 y는 2의 x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을 y는 선생님 2의 마이너스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지 빨간색에서 분홍색을 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값이 되는 거냐면 자 왼쪽 음수에 있을 때는 여기가 x라고 되면 빨간색에서 빨간색에서 지금 뭘 빼는 거? 분홍색을 빼는 거지. 근데 분홍색에 그러니까 이사분면 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사분면은 반드시 분홍색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작은 값에서 더 큰 값을 빼버리니까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가 나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죠? 숫자가 더 벌어지죠. 그쵸?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갈수록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가는 거죠. t 값이. 차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 벌어지잖아. 얘는 점점 0에 한없이 하나 가까이 가고 얘는 그냥 무한대로 계속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값에서 계속 큰 값을 뺄 거라면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마이너스 무한대로 벌어지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점점 오른쪽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걸까? 점점 값이 작아지다가 0도 됐다가 다시 뭐가 돼? 빨간색에서 뭐가 빼는 거야? 분홍색을 계속 빼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이가 점점 늘어나지 않나요? 점점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로 갈수록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결론입니다.
이거의 결론은 선생님 뭐가 되냐면 t의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건지 실수 전체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t의 범위는 실수 전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t의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실수 전체다라는 얘기가 나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됐겠죠? 제약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2의 x-2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나오겠냐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빼기 2ab 서로 역수관계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1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만 이해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걸까?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곱셈공식 변형이잖아요.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t의 제곱 빼기 2가 돼줘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준식을 선생님이 위에 주어진 요 준식 있죠, 여러분? 요 준식을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t의 제곱 맞지? 아, 여러분 잘못했구나. 마이너스를 쓰면 안 되죠. 여기서 얘를 줬으니까 우리 얘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가 되겠고 플러스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t의 제곱 더하기 2 요거 t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고 at 더하기 7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t의 제곱에 잘 보세요. 더하기 at 플러스 9는 0인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실근을 갖는데 t의 값이 실수 전체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t는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t가 제약 없이 실수 전체에서 언제 0이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되면 선생님 얘기는 너무 단순한 거지. 실근 갖는다라고 얘기되면 얘는 안심하고 판별식 D가 뭐가 되는 거죠? 0 이상이다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뭐가 돼? 0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 얘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이걸 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푸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대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한 대로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준다고 되면 이 문제는 t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선생님이 if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t가 2 이상에서만 뭐가 되는 거냐면 0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 돼요. 그러면 판별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근해 분리 문제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 2x-2의 t 범위가 실수 전체가 나왔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는 판별식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 범위가 오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판별식 D를 구하는 거예요. 판별식 D가 되면 해볼게요. 판별식 여기 될까요? D는 그렇죠? 판별식 D는 루트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36이 0 이상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A가 A-6에 A 플러스 6이 돼서 0 이상이 돼줘야 되겠네. 그럼 A는 몇 이상? 6 이상. A는 마이너스 6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 제 답에서 보면 요것만 돼요. 요건 안 돼요. 왜냐? A가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어요. 볼까요? 여기 양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최소값은 6이 되는 거니까 m제곱이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걸까? 36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조금 간과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판별식만으로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2보다 큰 쪽에서만 0이 되는 걸 잡아줘야 돼요.